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소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 웨이모는 2026년부터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은 급등 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일론 머스크의 X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위해 수만 개의 GPU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CEO 팻델 싱어의 해임 이후 새로운 CEO를 찾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계의 베테랑 2명을 이사회에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위스콘신주 플레전트 프레리 공장 확장을 위해 추가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베트남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월 200달러의 새로운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출시하며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다우 지수는 0.53%, 나스닥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요일 발표 예정인 11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상치에 따르면 11월 고용은 20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CEO 사망 사건 이후 리스크 평가 우려로 인해 5.1% 하락했고 테슬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으로 한때 10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이후 조정을 받으며 9만 9천 달러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관련 주식들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도 초기 상승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 소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 웨이모는 2026년부터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차량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웨이모는 이전에 2019년 마이애미에서 비와 습기와 같은 악천후 조건에서의 운전 성능을 시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확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매주 15만 건 이상의 유료 탑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차량 운영 및 충전 인프라 관리를 위해 무브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2025년부터 피닉스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은 급등 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한때 7% 이상 상승했지만 이후 3.5% 하락했으며 라이엇 플랫폼즈와 마라 홀딩스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역시 각각 1%와 1.8%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주가는 27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은 추가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전략이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볼루트 등 일부 플랫폼에서의 거래 제한 소식도 악재로 작용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와 투자 접근성 확대 때문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관련된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유입이 기록적이었으며 11월 전체 암호화폐 펀드 유입액 11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반영하면서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자금 조달 전략과 시장 환경의 복합적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일론 머스크의 X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위해 수만 개의 GPU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하며 AI 기반 도구 개발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시설로 설계되었습니다. 델의 CEO 제프 클라크는 인터뷰에서 단기간에 수만 개의 GPU를 대규모로 배치했다며 이 클러스터 구축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멤피스 상공회의소는 이번 프로젝트에 엔비디아, 델, 슈퍼마이크로가 하드웨어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들이 멤피스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XAI의 시설은 최소 100만 개의 GPU를 포함할 예정으로 델은 이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비중의 서버 및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델은 AI 서버 수요 증가로 올해 큰 사업 성장을 경험했으며 최근 분기에만 29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를 출하했습니다. 인텔은 최근 CEO 팻델 싱어의 해임 이후 새로운 CEO를 찾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계의 베테랑 2명을 이사회에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ASML CEO 에릭 뮤리스와 마이크로칩 임시 CEO 스티브 상이가 새로운 독립이사로 임명되었으며 두 인물 모두 과거 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뮤리스는 ASML을 이끌며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확립했으며 상이는 마이크로칩 CEO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인텔이 기술적 우위를 되찾고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인텔은 ASML의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도입 지연으로 경쟁사 TSMC에 뒤처진 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뮤리스와 상이의 영입은 인텔이 제품 설계와 제조 전문가를 포함한 새로운 CEO를 찾는 데 필요한 경험과 통찰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팻델 싱어의 전략은 인텔을 외부 고객을 위한 반도체 제조사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높은 비용과 시장 경쟁 심화로 회사의 시장 가치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인텔은 비용 절감과 함께 새로운 CEO 선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위스콘신주 플레전트 프레리 공장 확장을 위해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인 마흔자로와 같은 약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2025년 말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2020년 이후 글로벌 제조시설에 2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확장은 기존 약물뿐 아니라 미래 파이프라인의 약물 제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라이 릴리의 미국 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는 높은 수요로 인해 2024년 대부분 기간 동안 미국 내 공급 부족 상태에 있었으며 이번 확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 역시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베트남에 인공지능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며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베트남의 비에텔 그룹과 협력해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AI 전문가 양성과 AI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베트남의 AI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빈그룹의 AI 자회사인 빈브레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빈브레인은 의료 분야의 AI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 스타트업으로 이번 인수는 베트남의 주요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은 태국 방문 후 베트남으로 이동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이 데이터 센터와 AI 허브로 발전하도록 돕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50년까지 반도체 산업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의 대형 데이터 센터와 AI 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오픈AI는 월 200달러의 새로운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출시하며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완 미니, GPT-4와 같은 최신 모델들의 무제한 접근을 제공하며 특히 복잡한 수학, 과학,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오완 프로 모드를 포함합니다. 프로 구독은 챗GPT 플러스, 팀, 엔터프라이스와 함께 제공되는 상위 티어로 엔지니어링과 연구 분야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오픈AI는 이번 프로 서비스가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경쟁력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AI 모델 개발 및 운영에 드는 높은 비용을 상쇄하고 AI 기술의 상업적 적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오픈 AI의 12일간의 제품 이벤트의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신규 기능과 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